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장에 부담이 되었는데요. 전달보다 0.5% 상승을 하였고 전년 대비로는 6.4% 올라서 전달에 6.5% 상승보다는 낮아졌지만 시장이 예상한 6.2% 상승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였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올해 5%를 웃도는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에 베팅을 해 왔었습니다. CPI 발표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더 낮아진 상태라 볼 수가 있겠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을 또 쏟아냈었는데요. 모두들 예상보다 장기간 금리 인상을 이어가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고,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와 같은 총재들의 발언을 두고서 최종 금리가 시장 전망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진전이 있다고 밝히면서 정말 혼란스러운 하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하면서 나스닥만 상승을 한 채 마감을 하였고, CPI가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장 초반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예기치 못한 흐름에 저도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스닥이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 이렇게 떨어져야 했어야 하는 장인데요. 상승 마감을 했다는 것에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빅스 지수도 마이너스 7%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안정감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네요.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파월 의장이 아니겠죠. 조만간 이제 파월 의장의 행보와 발언이 중요시해지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EV 섹터 흐름도 같이 살펴보시죠. 리비아는 플러스 3%, 테슬라는 플러스 7%, 루시드는 플러스 1.27%가 상승을 하면서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강력한 흐름세가 EV 섹터주를 전체적으로 끌어올려 주었고요. 테슬라의 상승세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모멘텀이 빌딩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고 있었는데요. 장 초반에 이제 약세 출발을 하였었는데 기가 팩토리에서 노조 결성 소식이 있었고요. 테슬라 직원들은 우리는 그동안 정말 기계처럼 일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노조를 결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고, 중국 내 보험 등록이 약 20% 정도 감소 소식과 함께 약세 출발을 하였지만 테슬라 차량을 다시 가격 인상한다는 소식과 조지 소로스가 지난 4분기에 테슬라 주식 지분을 3배 이상 늘려서 약 25만 주 매입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7%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시드도 예전에는 매수를 했었는데 그때는 루시드 주가는 꿈쩍도 안 하더니 이렇게 조지 소로스가 매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하니까 부럽긴 하네요. 리비안도 어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조지 소로스가 지분을 낮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13F 공시 신고 시즌인데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어느 주식을 가장 많이 샀고 팔았는지 포트폴리오 조정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만큼 체크 잘 하시기 바라겠고, 루시드는 애프터 장에서 마이너스 0.1% 하락을 하면서 10.32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리비안이나 테슬라 같이 상승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블랙록이 4분기에 대량 매수를 하였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블랙록은 친환경 그룹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전부터 블랙록이 지분을 늘리는 시점을 유심히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친환경 그룹으로 발전하고 있는 루시드 그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ESS 저장 시스템 발전에 더 힘을 쏟아야 하겠네요. 오더플로우에서는 라지 스케일을 제외한 곳에서 매수가 약간 더 많았고요. 1분봉은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장 초반 이제 한 마이너스 3%가 넘는 하락과 최저점인 9.83불을 터치를 하였는데요. 요 이틀간 굽을 때 터치 상당히 거슬립니다. 10불 때는 정말 지켜야 하는 선인데요. 장중에 계속 21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뚫지를 못하고 밑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5일선마저도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에서 역방향으로 틀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장 이걸 정말 잘 버텨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구간처럼 횡보를 할 이제 가능성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다시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꼭 반등을 좀 해줘야 되겠고 RSI는 이제 70 구간을 넘어서 약간 하향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요, 어느 정도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문제인데요. 어제 국방부와의 체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주가 상승과 움직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인내심 테스트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한 종목이겠고 이 정도 호재성이면 10%는 가뿐히 한 번은 넘어가면서 거래량도 다시 한번 이렇게 터져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네요. 하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확실시 되는 게 있는데요. 바이아웃에 대한 확률은 0%에 가까워졌다는 것이겠고, 미국이 그것도 세계적으로 군사력 1위인 곳에서 루시드 기술력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우디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겠다는 뜻이겠고, 미국 기업으로 키워 나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카누도 이제 사우디에서 눈독을 들이고는 있지만 카누마저도요 국방부에서 선수를 치면서 미국이 선점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 100% 인수는 어렵겠다는 생각입니다. 미국과 사우디 갈등이 심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EV 허브로 만들겠다는 사우디의 전략에 태클을 걸고 있는 미국인데요. 그럼에도 루시드의 최대 주주이겠고 여태까지 사우디에 힘이 없었더라면 루시드가 이 자리까지 오기는 힘들었을 것인데요. 무언가를 받았으면 무언가를 주어야 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금을 대주는 대신에 루시드는 사우디가 이제 EV 차량을 제조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EV 허브가 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할 계획이겠고 현재 수입 원인 오일머니에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동의 붐이 다시 활기를 띠고 일어나면서 루시드가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지만 미국과 사우디와의 갈등으로 부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안 터지게 서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자들은 가장 고민인 것이 이제 셀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바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게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닐까요? 루시드는 앞으로 더 많은 생산량으로 불안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하겠고 생산량을 한껏 끌어올려줄 퓨어 모델 생산으로 2023년은 생산성 극대화라는 타이틀을 꼭 거머쥐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지인분과의 카톡 대화에서요. 퓨어 모델 생산으로 인해서 이제 차량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계셨는데요. 퓨어 모델을 받으려고 1년 넘게 기다리고 계셨고요.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모델 Y까지 갈아탈까 고민도 많이 하셨지만 루시드 에어로 다시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이제 1분기에 차량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저도 같이 설레었는데요. 차량을 받으시면 리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고 잘하면 지인분과 상의를 통해서 루장 채널 처음으로
실시간 라이브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넘어와서요. 루시드는 현금 소각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금 보유량은 걱정 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이 다시 6불대로 가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과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 가장 크다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걸 택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옆 동네가 잘 나가면 배 아프고, 아, 저거 올라탈 걸, 이런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루시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년짜리, 10년짜리 적립식 주식이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악재도 버텨야 한다. 그리고 기술력은 이미 최고 수준에 있고 인정받았다. 2025년까지만 잘 버티자.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항상 걱정만 주었던 루시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힘드시더라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